이미 뭐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는 우리 오 기자님 보셨을 텐데 저는 아직도 의문이 가는 건 김건희 무혐의를 사실상 줘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뭐 무속에 대한 부분도 뭐 아예 그냥 사실이 아니다. 증거불충분으로 일단 그렇게 빠져나간 거고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비화폰을 지급했던 대상은 김건희도 지급을 해줬지만 노상원도 지급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노상원과 김건희가 서로 통화를 한 기록을 못 찾아서인지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노상원과 김건희가 단 한 번도 연결이 안 됐을까? 뭐 이런 의구심은 대다수의 국민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증거가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1차 특검에서 혐의가 없으므로 일단 종결 지어버리면 참 이게 안타까워서 우리 오 기자님이 뭐 여러 방송에서 몇 번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상원과 김건희는 연결이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그 엊그제 그 발표가 나고 나서 노상원의 비서실장을 했던 분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어떠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사 일단 수사를 아예 안 했고 그리고 군 검사들이 정보사가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다 보니까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셨는데 노상원과 김건희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분이 자세히 아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당연히 연락했을 거다. 당연히 했을 거다. 당연히 했을 거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노상원이나 여인영의 메모나 수첩에 적힌 내용을 봐보면 김건희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수두룩하다. 김건희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최재형 목사가 이제 수거 대상으로 거였던 거나 그걸 이제 노상원이 직접적으로 이제 연락을 받았던 사람은 김용현이겠죠. 근데 뭐 저도 특검이 어디까지 수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걸로는 노상원은 그런 대북 공작의 기억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긴밀한 거를 이제 어떤 플랜을 짠다고 했을 때 본인이 직접 연락한 게 아니라 본인의 부관 또는 이제 본인이 정말로 아끼는 사람들을 통해서 건너서 연락한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연락했다기보다는 물론 이제 박성재 장관이라거나 그런 어느 정도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텔레그램으로 직접 연락을 했지만 김건희와 접촉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자기 보좌관을 시켜서 이제 행정관을 시켜서 연락을 받았거든요. 한 달이 건너서.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특검이 거기까지도 들여다봤는지는 제가 체크는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보사 대부분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연락은 반드시 했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둘의 직접적인 연락은 없어도 중간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이제 추정하시는 이유 중에는 노상원 수첩에 담겨 있는 김건희가 악감정을 품을 만한 사람이 수거 대상으로 적혀 있거나 뭐 그것 외에 다른 내용들은 김건희 쪽으로부터 온 정보를 노상원이 중간 다리로부터 취합해서 수첩에 담았을 것이다. 그런 추정이신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은 또 그렇게 말씀 들어보면 아니 이 정도의 추정도 특검은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수사가 좀 미진했다라고 좀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노상원이 뭐 국방부 장관 공관을 갔다는 이제 보도나 수사를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됐잖아요. 근데 국방부 장관 공관만 갔던 게 아닙니다. 한남동 관저를 갔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 그 외에 윤석열 정부 때 한남동 인근 식당에서 김용현하고 굉장히 자주 만났고 김용현 말고도 대통령실 관계자들이랑 만났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정보사분들도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났다라는 만났다라는 내용이 김건희 귀에 안 들어갔을까요?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V0가 김건희였는데. 근데 특검이 어떤 걸 통해서 김건희가 이제 계엄에 연관이 없다라는 그런 못을 박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습니까? 뭐 김건희는 V0고 윤석열과 노상원은 어떨까요? 윤석열과 노상원.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건 노상원은 당연히 김용현과의 긴밀한 소통이 있었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고 우리가 앞에서 추정했다는 건 김건희와 노상원의 관계인데
윤석열과 노상원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노상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재판 과정에서도 대통령님 하는 거 보면 그 둘 사이의 커넥션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을 만한 대목들이 혹시 있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노상원이 윤석열 캠프에서 근무를 했다는 사실이랑 네네네. 그리고 한남동에 굉장히 자주 갔다. 네. 그리고 노상원이 대통령님이라는 단어를 안 쓴대요. 근데 재판에서 쓰던데요? 아니, 그건 이제 본인의 혐의 사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허위 증언일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보고 그럼 있고요. 뭐라고 씁니까? 보통 이제 그냥 V라고 한답니다. 아, V. 예. 그리고 김용현이 노상원을 대통령한테 소개를 시켜주려고 했던 그런 시도는 이미 검찰 진술조서에도 담겨 있거든요. 근데 그 진술조서에서 노상원이 자기가 성범죄 이력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뭐 V한테 누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좀 나중에 좀 생각을 좀 해보겠다라고 하지만 예.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한남동까지 갔으면 안 되죠. 그러네요. 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 근데 앞뒤가 안 맞는 정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순적이긴 하네요. 예. 그게 우리가 뭐 비화폰 기록이라는 거를 사실 제대로 알 수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 지금 드러나 있는 증거를 토대로 봤을 때는 직접적으로 뭐 노상원 김건희, 노상원 윤석열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정황들로 봤을 때는 모르진 않았을 것이다. 예.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고 혹시 뭐 취재 과정에서 뭐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정보사에 있는 뭐 어떤 분들이 노상원이 김건희 얘기를 뭐 직접적으로만 하더라? 뭐 김건희와 통화를 하는 걸 들었다? 뭐 라는 식의 얘기가 일부 뭐 이제 유튜브 세계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정보들이 나도니까요. 그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김건희와 통화를 하는 것 같았다? 주소록으로 이제 김건희 2라고 저장된. 근데 그 번호가 김건희 번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이름이 V2였어요? 김건희 2라고 저장된. 김건희 2. 네. 이제 그거를 노상원이 본인이 이제 약간 허언처럼 자랑하려고 했던 것인지. 예. 그렇게 이제 여러 번 자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노상원이 블랙박스 녹취에서도 V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윤석열에 관련된 얘기를. 네. 근데 김건희에 관련된 그런 자랑까지 했으면 분명히 저는 어느 정도 교착 지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노상원이랑 여러 번 이제 내라는 관련 회의를 했던 분들이 증언을 하셨던 거라서 그분들이 그 내용을 수사기관에도 확실하게 증언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여러 번 들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의심이라는 게 확신이 되려면 결국 증거라는 게 필요한데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 정황들만 이제 추정을 할 뿐이지 증거라는 게 나오려면 글쎄요, 이게 저희가 뭐 수사 담당자는 아니지만 어떤 게 나와야 될까요? 가령 통화 기록, 통신 기록 내지는 뭐 문자 내역 이런 게 나오면 더 좋을 텐데 그런 거는 지금 좀 요원한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시간이 이제 내란 1년도 넘은 상황이라 그런 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오 기자님이 이제 기자의 직감으로 예상해 보신다면은 추가적인 증거라는 걸 어떤 형태의 것들을 좀 찾아내야 노상원, 윤석열, 노상현, 김건희 이런 사람들의 관계를 증명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첫 번째로 그렇게 통화하는 모습을 실제로 지켜보신 분들 증언들 대부분 이제 현직 군인들이실 겁니다. 만약에 그걸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근데 결국에 얼굴을 공개하고 하셔야겠죠. 본인 자신을 희생하실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하셨던 통신 기록? 뭐 근데 보통 이제 비화폰이라던가 아니면 텔레그램이나 시그널 같은 그런 어플을 사용해서 이제 연락을 했을 가능성이 높을 텐데 이미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고 계엄 이전부터 연락을 했을 겁니다. 연락을 했다면. 그 기록이 지금 남아있을까요? 없겠죠. 그리고 텔레그램이라거나 시그널 같은 기록을 복구하는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검이나 검찰에서도 뭐 한동안 아이폰 비밀번호도 못 뚫는데 그거를 협조를 안 하는 순간
그런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는 전 굉장히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쉽지는 않은데 네. 아무튼 뭐 기대를 걸어보는 그 앞단에 설명해 주셨던 증언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할 것이다. 가령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공유를 해줬지만은 우리 군 심리전단에서 오히려 북측에 대북전단을 날렸다. 아군 모르게. 병사가 이제 그 전역한 병사가 인터뷰를 해버리니까 이거는 이제 그 팩트에 힘이 실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네네. 그런 게 아니고서는 좀 어려울 것이다. 어렵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오 기자님께서는 계엄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무나 많이 있지만 뭐 김건희다, 그리고 윤석열 자체가 또라이여가지고 뭐 특검 발표를 보면 2022년 뭐 말부터 뭐 총살을 당하더라도 누구를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 거 보면은 그냥 저는 윤석열이나 김용현이나 노상원이나 예. 김건희나 이런 사람들이 다 한 통속으로 망상주의자들이니까 이게 가능했다고는 보지만 그러니까 그들의 심리가 영향을 끼쳤다고 보지만 진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다들 찍는 방점이 다르더라고요. 오혁진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그 계엄의 결정적인 원인, 뭐 트리거 뭐라고 보세요? 저는 계엄의 결정적인 트리거가 아니라 네. 윤석열이 집권하면서 계엄을 하려고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보사 쪽으로만 취재를 했다 보니까 정보사 분들의 의견을 얘기를 듣고 그걸 검증해가면서 네, 이분들의 얘기가 굉장히 신빙성이 강하다라고 예, 판단해서 이제 저도 그분들의 생각을 듣고 네, 그럼 윤석열이나 김용현이 이렇게 생각을 했겠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일단은 김용현은 노상원을 쓸 수밖에 없었고요. 정권 초기부터 김용현이 여러 차례 군 인사 개입을 했었다라는 거는 이미 사실로 드러났고. 경호처장일 때부터. 예. 네, 근데 윤석열이 왜 하필 임기 2년을 앞두고 예, 계엄을 시도를 했을까? 네. 그건 이제 윤석열이라는 인물 자체가 일단 정치 경험이었고, 예. 그러면 자기 아내의 사법 리스크를 그때 당시 야권이었던 민주당하고 대화로 풀어서라도 어느 정도 협의를 만들어 놓는다거나. 예, 근데 수사 방식을 보면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내가 평생 이렇게 막가파로 살아왔으니까 예, 검찰을 동원해도 안 되면 검찰을 동원해서 이재명을 죽이지 못하면 내가 뭘 동원할 수 있을까? 군대밖에 없겠네. 그러면 군대를 동원하는 방법인데 확실하게 이제 압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예. 그래서 이제 계엄법에도 없던 정보사를 동원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정보사를 동원하려면 김용현이 가장 친했던 사람이 노상원이었던 거고, 예, 노상원이 정보사를 동원을 하는 과정에서 예, 확실하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전문성을 갖추는데 정말 위험한 작전도 불사하는 사람들, HID나 대북 휴민트 사람들까지 동원을 했던 거고, 네, 그 사람들을 동원하면서 정보사 내부의 그 인사규정까지 바꿔버립니다. 네, 네, 휴민트 내에서 2년 동안 휴민트 밖에서 예, 예,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예. 820 대북공작 그 보직에서 이제 인사 조치를 해버리는. 그러니까 HID나 그 휴민트 분들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 노상원은 이 인사 규정을 문상호에게 지시해가지고 네. 그걸 수년간 이제 유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특검에서 이제 지적했던 것처럼 2023년 10월 이전부터 준비를 했다.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사를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대목은 뭐 의견이 일치한다라는 네네네. 말씀이시고요. 그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되물어보고 싶은 게 어쨌든 뭐 군 내부를 취재하신 경험도 있고 정보를 접근하시는 분들과 가까우시다 보니까 북한을 도발하려고 했잖아요. 예, 그건 명확하죠. 그럼 명확한 예. 게 된 거고. 근데 북한 쪽에서 넘어오지 않았잖아요. 예. 그리고 북을 도발한 시점이 2024년 12월 3일보다 한참 전이란 말이에요. 예. 저는 뭐 일각에서는 12월 3일이라는 날짜를 누구로부터 점지받아서 그랬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북한이 이 윤석열의 도발에 넘어왔다라고 하면 계엄이 앞당겨질 수 있었다라는
명제가 성립이 되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꼭 12월 3일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이미 군 인사를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 와가지고 노상원의 수첩에 있는 거 그대로 인사가 발령이 됐잖아요. 그럼 그걸 봤을 때 사실은 꼭 2024년 12월 3일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뭐 전제가 하나가 있고 저에게는. 두 번째로는 그 정보사에서 몽골 갔다 온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아 몽골이었나요? 제 정확하게. 몽골이랑 이제 대만. 네, 몽골. 예. 그쪽에 가가지고 아무튼 이 그 정보작전하다가 걸려버린 사례도 국회에서 이미 공개가 됐던 거고 이게 다 북한 도발용이잖아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엄밀히 보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군은 다 어느 정도 준비가 한참 전부터 돼 있진 않았을까? 개혁에 대한 준비?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게 그쵸. 맞고요. 그러니까 12월 3일이 꼭 아니어도 되는 거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원래는 뭐 검찰 수사 기록만 놓고 보면 예. 김용현이 그 군 장성들에게 윤석열이 계속 비상대권 언급을 네. 하다 보니까 네. 미국의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25년 초에 네. 하자고라고 이제 건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앞당겨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유력한 게 이제 김건희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굉장히 윤석열이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놨다라고 자기가 보기엔 판단을 내렸고 그냥 재빠르게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이른 시간 안에 그냥 뭐랄까 그것도 평일 밤에 했잖아요. 그렇죠. 기습적으로. 네네네. 윤석열의 약간 급한 성격이었나 저도 사실 그 부분 잘 해석이 안 됩니다. 다만 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군은 계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건 명확합니다. 왜 그러냐면 평양 지금까지 언론에 나왔던 그 평양 무인기 작전 네네. 그 외에도 2023년 초부터 정보사가 무인기 관련 이제 훈련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정보사가요? 예. 무인기 훈련을 해요? 예. 정보사는 원래 무인기 훈련 안 합니다. 근데 정보사가 ADD에다가 전단통을 달 수 있냐라는 그 이제 수사를 통해서 이미 드러나긴 했지만 네. 그 이전부터 이미 무인기 관련 훈련했다라고 저는 확인을 했고 예. 그 말은즉슨 북한에게 직접적으로 도발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고 네. 국지전을 실제로 유도하려고 했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이쪽에 도발에 응전을 하면 그것을 명분으로 국내에서는 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이게 아주 오랜 기간 뭐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방부에 있는 예. 뭐 김용현이라든지 국방부를 그 전부터 인사계획을 했던 김용현이라든지 김용현 라인들이 주축이 돼서 계엄 준비를 꾸려왔다, 빌드업을 해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뭐 이건 특전사 쪽이긴 한데 어제 저희 보도된 걸 보면은 한 2달 전이죠. 국군의 날 행사 전후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10월 예. 그 즈음으로 기억을 하는데 특전사 쪽에서는 이미 사복을 입고 국회를 정찰했다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군은 적어도 특전사는 국회의 내부 도면을 요구를 하거나 2024년 초부터 국회 쪽에 계속적으로 뭔가 정보 접근에 대한 요구를 하거나 국회 몰래 2달 전에 12월 4일 그러니까 2달 전에 김현태 지시로 김현태 당시 707 그 특임단장의 지시로 부하들이 사복을 입고 국회 주변을 탐색을 했다. 이런 거 수상하잖아요. 특전사는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국회 봉쇄 임무다 보니까 어디를 단전할지를 만약에 2달 전부터 봤다라고 하면 계엄에 대한 준비는 훨씬 더 수뇌부에서는 이전에 했었어야 된다. 그런 과정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어떡하죠? 저 물어보고 싶은 게 더 많은데. 네. 뭐 여쭤보셔도 됩니다. 네. 방첩사도 좀 어떻게 내부에. 네. 방첩사가 몇 분 계시죠? 예. 네. 방첩사도 보면 방첩사가 없었다면 사실 든든한 지원군이었잖아요. 여인영이라는 인물도. 그쵸? 충암 라인이기도 네네네. 하고.
뭐 이진우, 각종군을 비롯해가지고 그때 인사 대상의 1호였던 게 바로 여인영인 것이고요. 예. 왜 혹시 뭐 알고 아니, 계시는 제가 여인형이랑 한번 통화를 했었거든요. 아, 12월 그래요? 중순에. 그런 거 얘기해 주세요. 네네네. 제가 사실 좀 거짓말을 해가지고 통화를 했었는데 그런 거 얘기해도 됩니까? 상관없죠. 어차피 깜빡했는데. 뭐. 네. 네, 그 네. 여인형 이제 몇 번째 아들인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인형 그 여인형한테 아들이 있는데 네. 그 백마 부대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사고를 쳐요, 얘가. 예. 근데 그거를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예. 그걸 활용해서 예. 여인형 번호를 알아내서 예. 그 정보사분들한테 이제 여인형 연락처를 받고 예. 여인형한테 제가 문자로 예. 충성 장군님 뭐 잘 지냈습니까라고 문자를 해요. 예. 근데 갑자기 이제 전화가 올 거 아니에요. 예. 누구냐? 그러니까 예. 이제 뭐 저 기억 안 나세요라고 하면서 예. 저 그 아드님이랑 같이 군생활했었는데 제가 그때 병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되네요. 네네네. 아마 그래서 본인도 좀 착각을 하겠다, 예, 여인형도.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들 이름을 아니까 예, 그래서 예, 예. 누구였을 때 병장이었습니다. 네네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친구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저희가 인사를 나눈 적이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길래 예. 제가 뭐 집에도 한 두세 번 찾아갔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친구랑 술 자주 먹고 하니까 그래서 예, 이제 예, 예. 그래 이름이 뭐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예. 사실은 지금 기자가 됐다.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그런 순간 바로 굳겠는데요? 네네네. 그래? 해놓고 나서 그쵸. 정적이 있을 것 네네. 같은데. 그래서 예. 이제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예. 연락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예. 연락을 드렸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 카톡을 차단을 했더라고요. 그 이후에. 그 얘기하고 나서 바로 끊어버렸어요, 네네네. 전화를? 그리고 이제 문자로 하고 싶은 얘기는 문자로라고 이제 문자가 오고 나서 제가 궁금한 내용을 보내가지고 예. 이제 너무 많은 내용을 알고 있네. 내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어서 답하기 곤란하네라고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연락을 끊었죠. 재밌는 비하인드입니다. 네, 제가 기자인 거를 공개하지 않고 조금 더 많은 대화를 나눴다면. 예. 어땠을까? 네, 근데 그건 이제 정상적인 취재 방법이 아니다 보니까. 예. 그렇죠. 예. 하지만 저희는 또 새로운 내용을 알아갔습니다.